안녕하세요. 사람의 평소 행실이 자신의 미래에 얼마나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지 직접 겪어본 40대 여자입니다. 인과응보라는 말은 너무도 흔하지만 그 말만한 세상의 진리가 또 없는 것 같아요. 학생이 공부를 열심히 하면 좋은 대학에 가고 학창 시절 친구를 괴롭힌 연예인이 훗날 대중에게 문매를 맞듯 과거 자신의 행동은 반드시 자신의 미래를 바꿔놓기 마련이니까요. 1년 전 한 사건으로 인해 제가 왜 그 인과응보라는 말을 다시 한번 되새기게 되었는지, 또한 어떤 귀한 인연을 얻게 되었는지에 대해 지금부터 이야기를 시작해 볼게요. 저는 지방의 나름 큰 도시에 살고 있습니다. 제 본가는 근처 소도시였어요. 가까운 지금의 도시로 홀로 독립해 학습지 교사로 일하던 전 3살 많은 남편과 소개팅으로 만나 나이 32에 결혼을 하게 되었죠. 다른 것보다 고향이 같은 동양 사람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큰 공감대를 형성해 주었거든요. 부부끼리 큰 식당을 운영하다 엄마의 무릎 문제로 식당을 접은 아버지는 놀면 뭐하냐며 당시 아파트 경비 일을 하고 계셨어요. 그런 아버지는 감사하게도 신혼집으로 아파트 한 채를 마련해 주셨습니다. 제가 사는 곳은 지방이라 서울에 비해 아파트 값이 그렇게 비싸지 않았거든요. 덕분에 우린 그 전에 모은 돈으로 혼수만 마련해 넉넉한 상태로 남편의 회사 근처 아파트에서 신혼을 시작할 수 있었죠. 결혼한 지 2년 뒤 우린 건강한 아들을 낳았습니다. 아들이 4살 땐 시아버지께서 사기를 당해 빚을 갚기 위해 월세집으로 시댁이 이사를 가야 했던 큰 사건이 있었어요. 그때 남편의 부탁으로 막 결혼했던 시동생 신우에 비해 넉넉했던 우린 시부모님께 7천만 원을 마련해 드리기로 했죠. 물론 그건 우리에게도 거금이었지만 가족끼리 돕는 건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했거든요. 덕분에 급한 불을 끈 시부모님은 이사를 가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비록 조금 더 남은 빚을 갚기 위해 시어머니도 식당 일을 나가기 시작하셔야 했지만 오래도록 살아온 집을 지킨 시부모님은 제게 굉장히 미안하고 고마워하셨죠. 남편은 그 뒤로 제게 더 잘하려고 노력하더군요. 나름대로 행복한 결혼 생활 중 하나 문제가 있었다면 날이 갈수록 진상이 되던 남편의 술버릇 때문이었습니다. 남편은 많지만 했다 하면 남에게 시비를 걸어댔어요. 그것 때문에 남편과 저는 자주 다투기도 했죠. 저희 친정아빠가 암으로 돌아가신 지 얼마 되지 않은 어느 날엔 이런 일도 있었어요. 당시 6살이던 아들과 늦은 저녁 장을 보고 돌아오던 길이었습니다. 어? 아빠다! 엄마, 저기 경비실 앞에 아빠 있어요. 그러네. 근데 누구한테 저렇게 삿대질하고 있는 거야? 어? 얼마 전에 새로 오신 경비원 아저씨네. 남편은 경비 아저씨께 큰 소리로 비아냥대고 있더군요. 그리고 남편의 말을 들은 저는 경악을 하고 말았죠. 이봐요. 입주민한테 꼬박꼬박 인사 잘하라고 내가 몇 번을 말해요. 당신 월급 다 우리가 내는 관리비에서 나가는 거야. 내가 당신 월급 주는 사람이라고. 나 기분 상했어. 관리사무소에 말해서 당신 당장 잘라버리라고 말할 거야. 여보, 지금 뭐 하는 짓이야? 당장 그 손가락부터 내려. 아저씨, 제 남편이 술이 좀 들어갔나 봐요. 이 사람 말 신경 쓰지 마세요. 정말 죄송합니다. 저는 너무 창피하고 죄송해 연신 경비 아저씨께 사과를 하며 남편을 끌고 들어왔습니다. 그리곤 남편에게 크게 화를 냈어요. 당신, 아까 들어보니까 아저씨께 그 난리친 게 한두 번이 아닌 것 같은데 여태 술 먹고 경비 아저씨한테 진상 부리고 있었어? 당신 미쳤어? 딱 봐도 우리 아버지 버린 분한테 반말에 삿대질해. 이게 무슨 예의 없는 짓이야. 당신 또 취했지? 아니, 경비는 원래 입주민들한테 친절해야 하는 거 아니야? 경비 주제에 사람 무시하는 것도 아니고 왜 입주민이 지나가는데 인사를 안 해? 내가 인사하라고 말한 게 몇 번째인데 오늘 또 날 무시하잖아. 지나가는 사람이 한둘이야? 경비실에서 다른 일 하고 있으면 못 보실 수도 있지. 새로 오신 그분 눈 마주치면 항상 웃으면서 인사해 주시고 애들도 예뻐해 주셔서
아파트 분여회에서도 엄청 좋아해. 나도 그분 좋던데 왜 당신만 유난이야? 그리고 설사 불친절하다고 한들 당신이 뭔데 짜른 애만을 운운하며 갑질을 해? 인터넷에서만 보던 입주민 행포를 내가 내 남편한테서 볼 줄은 꿈에도 몰랐어. 앞으로 절대 그러지 마. 들어가서 발 닦고 잠이나 자. 남편의 모습에 너무 실망스러웠습니다. 한편 저는 경비원 아저씨께 죄송해 다음날 환가 세트를 사들고 사과를 드리러 찾아갔어요. 아저씨, 제가 남편한테는 따끔하게 말해놨어요. 그동안 정말 죄송했습니다. 꼭 사과드리고 싶은데 뭘 좋아하실지 몰라서 저희 아버지가 생전 좋아하셨던 한과 좀 사왔어요. 연세가 비슷하실 것 같아서요. 아이고, 뭘 이런 걸 사오셨어요? 전 괜찮은데. 감사합니다. 정말 잘 먹을게요. 근데 제 나이가 이제 고작 70인데 부친께서 벌써 타계를 하셨어요? 어머, 저희 아버지랑 나이가 같으시네요. 반가워라. 저희 아버지 암으로 1년간 투병하시다가 얼마 전에 돌아가셨어요. 아이고, 이런. 아직 마음을 추스르고 계시겠네요. 제가 괜한 얘기를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아니에요. 이제 많이 괜찮아졌어요. 아무튼 제가 2번 다시 그러지 말라고 화내긴 했는데 제 남편이 혹시라도 또 그러면 그땐 참지 말고 꼭 혼내주시거나 저한테 얘기해 주세요. 정말 죄송했습니다. 저희 아버지처럼 아파트 경비원이셨고 나이까지 같으시다고 하니 저도 모르게 그 뒤 마음이 자꾸 가더군요. 그날을 계기로 저는 경비 아저씨와 조금씩 가까워지게 됐어요. 오며 가며 간단한 안부를 주고받기도 했고 좋은 식재료가 선물로 들어오면 나눠드리기도 했죠. 아저씨, 이거 저희 친정엄마가 보내주신 능이버섯인데 가족분들이랑 같이 요리해서 드셔보세요. 아이고, 이 귀한 걸. 저번엔 굴비를 나눠주시더니 제가 매번 죄송해서 어쩌죠? 근데 제가 가족이 없어서요. 우리 집사람은 10년 전에 사고로 일찍 세상을 떠났거든요. 어머, 죄송해요. 그럼 자식분들은요? 다 결혼해서 출가하신 거예요? 그게 부끄러운 가정사지만 사실 딸한테 버림받았습니다. 네? 아니, 그게 무슨... 경비 아저씨는 씁쓸한 미소를 지으셨습니다. 주말 오전이라 주인은 한산했고 우리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어요. 아저씨도 그걸 알았던 건지 나지막이 자신의 이야기를 해주시더라고요. 저는 그래도 싼 인간이었어요. 저는 원래 사업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고생고생하며 시작해 조금씩 커지던 사업이 왜 그렇게 제 자식 같던지 거의 일평생을 사업에만 매달려 살았습니다. 때문에 딸 학창 시절에 그 흔한 입학식 졸업식도 가본 적이 없지요. 아내가 뇌종양으로 수술을 받던 시간에도 저는 맞춰서 병원으로 가지 못했어요. 일이니 접대니 하며 밖으로 돌아다니기 바빴거든요. 언제부턴가 딸은 그런 제게 서운해하지도 않았죠. 그래도 덕분에 따님이 경제적으로는 여유롭게 잘하셨겠네요. 그런 것도 아닙니다. 정말 밑바닥부터 시작한 사업이라 딸애가 대학에 들어갈 때가 돼서야 사정이 나아졌지. 그전엔 사업 때문에 진비 갚느라 직장인 월급 정도밖에 집에 못 가져다 줬거든요. 아내는 멀어져가는 부녀사일 안타까워했어요. 나중에 후회한다고 제발 가족하고 시간 좀 보내라던 아내의 진심 어린 조언을 전 잔소리로 치부하고 귀를 닫았습니다. 그땐 저도 나름대로 서운했거든요. 나도 가족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있는 건데 그런 내 고생을 알아주는 사람은 가족 중 아무도 없다고 생각했으니까요. 참 부끄럽고 바보 같은 생각이었죠. 저는 심지어 딸이 결혼할 때 상견례 자리에까지 일 때문에 그만 늦어버렸어요. 아주 중요한 미팅이 하필 그날 상견례가 임박한 시간에 있었거든요. 시간을 맞춘다고 달려가긴 했는데 이미 많이 늦어서 사돈 어른들의 표정이 굉장히 안 좋아져 있었죠.
결국 어찌저찌 결혼이 성사되긴 했는데 딸은 그 뒤론 제겐 거의 말도 걸지 않더군요. 관계 회복을 위해 나름대로 노력해봤지만 딸은 제게 마음을 닫았습니다. 그런 딸이 그 뒤 딱 한 번 제게 먼저 몇 통이나 전화를 걸었던 적이 있었어요. 바로 10년 전 아내가 교통사고로 목숨이 위독했을 때였죠. 아내는 시내로 딸을 만나러 가다가 길 건너편에 있던 딸의 눈앞에서 사고를 당했다더군요. 졸음운전 때문에 바뀐 신호를 못 본 운전자 때문에 말입니다. 근데 그 상황을 알지 못했던 저는 딸에게 전화 온 걸 알면서도 받지 않았어요. 왜요? 일 때문에요? 예. 사실 아내와 딸에게 당시엔 말을 못했지만 그때 제 사업 상황이 굉장히 안 좋았어요. 무리하게 사업을 확장하다 엄청난 손실이 나서 어떻게든 그 빚을 메꿔보려 사방팔방 뛰어다닐 때였죠. 몇십 년 동안 인생을 바친 사업이 망해가는 모습을 보며 전 반쯤 정신이 나가 있었어요. 그때도 돈을 빌리러 아는 지인을 찾아가 사정하고 있었을 때라 딸의 전화를 잠시 미뤄뒀던 겁니다. 그리고 제가 다시 딸에게 전화를 걸었을 땐 아내는 이미 병원에서 숨을 거둔 뒤였어요. 아내 장례식 때 딸이 저를 향해 울부짖더군요. 그놈의 사업 때문에 평생 옆을 지켜줬던 자기 엄마를 마지막까지 쓸쓸하게 가게 해야 했었냐고요. 저는 죄책감과 상실감 때문에 그런 딸에게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차라리 미안하다고 죽을 죄를 졌다고 사죄라도 해야 했었는데 이래저래 정신이 나가 있던 전 딸에게 마지막 사과조차 하지 않았던 거죠. 아내 유품까지 모두 정리한 뒤 딸은 제게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평생 아빠의 뒷모습만 보며 외롭게 방치됐던 엄마 대신 이젠 자기가 먼저 아빠를 버리겠다고요. 가족의 소중함을 모르는 저 같은 사람은 가족을 가질 자격이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 뒤 딸은 제게 연락을 끊었고 제 사업은 결국 망해버렸습니다. 그토록 치열하게 산 결과 제게 남은 건 아무것도 없었죠. 가족도 사업도 돈도 그 어느 것도요. 사업과 아내를 잃은 고통으로 술만 퍼마시다 보니 그제야 알겠더라고요. 제게 정말 중요한 건 항상 제 곁을 지켜주던 아내였고 또한 가장 부모의 사랑이 필요한 시기에 딸에게 아빠로서의 자리를 지켜줘야 했다는 거였다는 걸요. 하지만 뒤늦게 후회한들 어쩌겠습니까? 제 손으로 놓아버린 딸과의 관계를 사과 한마디로 되돌리기엔 이미 너무 멀리 온 것을요. 딸에게 너무 미안해서 저는 딸에게 연락을 해보지도 못했습니다. 그렇게 전 세상에 이렇게 혼자가 된 거죠. 그럼 따님하고는 연락을 전혀 안 하시는 거예요? 근황도 모르시고요? 조금은 압니다. 우리 사위가 워낙에 착한 사람이라 딸 몰래 가끔씩 제게 안부를 전해주곤 합니다. 딸이 사위 일 때문에 이 지역으로 이사 온 걸 작년에 알게 돼서 고민 끝에 저는 서울에서 일하던 경비직을 그만두고 이 지역으로 내려와 여기 일을 구한 거예요. 물론 딸은 모르겠지만 이렇게라도 딸의 곁에 있고 싶어서요. 이렇게 말하고 나니 참 부끄럽지만 속은 시원하네요. 한 번도 누군가에게 제 이야기를 털어놔 본 적이 없었거든요. 저 참 못나게 살았죠? 사모님을 보면 마치 또래인 제 딸이 떠올라 가슴이 많이 아팠습니다. 내가 사랑을 많이 줬다면 우리 딸도 나한테 이렇게 밝은 미소를 보여줬을까 하는 괜한 미련과 후회 때문에 말입니다. 사실 저도 그랬어요. 아저씨랑 동갑이셨다던 저희 아버지도 경비 일을 15년이나 하셨거든요. 그래서 저도 아저씨께 마음이 많이 쓰이더라고요. 그리고 따님 일은 참 유감이에요. 그래도 사람 일이라는 게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분명 지금 아저씨의 마음을 따님이 알아주시는 날이 오지 않을까요? 경비 아저씨의 깊은 사정을 알게 되자 더더욱 마음이 쓰이더라고요. 그러다 한 번은 아저씨께 굉장히 고마운 일이 생기기도 했어요. 다친 저희 아들을 발견한 아저씨가 직접 아들을 들쳐업고 근처 병원으로 뛰어가 주셨던 거죠. 친구들과 아파트 놀이터에서 놀다 공을 주우러 아파트 정문으로 뛰어갔던 우리 아들이 그만 배달 오토바이에 치이는 사고를 당했거든요. 정말 감사해요, 아저씨. 마트가 바로 앞이었어도 애한테 제가 눈을 뗐으면 안 됐던 건데요. 아닙니다. 병원이 100m밖에 안 되는 코앞인데 구급차를 기다리느니 그게 빠를 것 같더라고요. 애가 많이 안 다쳐서 천만다행입니다. 답례비라도 드리고 싶었지만 아저씨는 극구 사양을 하시더라고요. 그동안 자신이 제게 받은 것이 훨씬 더 많다면서 말이죠. 저는 나중에 남편에게도 아저씨에게 감사하다고 인사를 드리고 오라고 계속 채근했는데 남편은 뚱한 표정으로 이러더군요. 당신 왜 그렇게 그 경비한테 유난이야? 경비잖아. 입주민이 다치면 당연히 그렇게 해야지. 자기 월급 주는 사람들인데. 당신 아직도 그 소리야? 당신 그거 진짜 잘못된 생각이야. 세상에 남을 위한 일이 당연한 사람이 어딨어. 그리고 내가 전부터 말하려고 했는데 우리 아버지도 경비를 하셨던 거 알지? 당신이 경비 아저씨 직업적으로 무시하는 거 나 기분 나빠. 당신이 직업적으로 누군가를 무시해도 될 이유는 세상 어디에도 없어. 설마 당신 요새도 아저씨께 함부로 대하고 있는 거 아니지? 아, 아니야. 당신 내가 또 그러면 아저씨한테 말하라고 했다며? 내가 아무 짓 안 했으니까 아무 말 없는 거겠지. 그리고 당신 요새 왜 이렇게 집에 늦게 들어와? 주말에도 회사 등산 모임이다, 특근이다 하면서 계속 나가고 거의 1년째 그러고 있잖아. 애랑 잘 놀아주지도 않고. 애가 엄청 서운해하다가 요샌 체념했는지 아예 당신 찾지도 않더라. 내가 괜히 그래? 요새 회사가 한창 더 성장하느라 바빠서 그렇지. 그리고 이럴 때 상사 비위도 잘 맞춰야 나도 승승장구하지. 당신 애 다친 이유로 일도 그만뒀잖아. 당신이 나 대신 애한테 더 집중해주면 되겠네. 점점 가족에게 소홀해져가는 남편 때문에 속상하면서도 일 때문이라고 하니 아무 말도 못하겠더라고요. 그리고 그런 남편을 보며 문득 경비 아저씨의 과거가 떠올라 가슴이 아프더라고요. 생각난 김에 저는 다음 날 오전 경비 아저씨께 크게 자른 치즈케이크 한 조각을 접시에 받쳐 가져다 드렸어요. 이게 웬 케이크입니까? 사실 어제가 돌아가신 저희 아버지 생신이셨거든요. 아버지 생각이 나서 아버지가 제일 좋아하시던 걸로 사봤는데 남편도 어제 늦게 들어오고 우리 애는 배탈이 나서 먹이지도 못했어요. 혼자 다 먹기 힘들어서 그런데 저랑 좀 나눠 먹어주시지 않을래요? 저야 감사하죠. 잘 먹을게요. 근데 신기하네요. 부친께서 저랑 나이도 직업도 같은 것도 모자라 생일까지 비슷했다니까요. 제 생일도 내일이거든요. 어머, 정말요? 신기해라. 그럼 내일은 쉬시나요? 쉬긴요. 집에서 기다리는 가족도 없는데 나와서 돈이나 열심히 벌어야죠. 내일도 오늘처럼 오전조로 출근합니다. 그래도 사모님 덕분에 하루 일찍이지만 이번 생일엔 케이크도 먹고 좋네요. 아저씨는 제게 고맙다고 말씀하셨지만 저는 영 마음이 좋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다음 날 저는 아저씨의 생신상을 직접 차려드리기로 마음먹었죠. 그날 아침 남편은 다음 날이 토요일임에도 불구하고 1박 2일로 출장을 간다고 하곤 일찌감치 집을 나섰습니다. 기차 타고 간다며 차도 두고 말이에요. 이후 아들까지 등교시킨 후 저는 조심스럽게 경비 아저씨께 식사 초대를 권했어요. 아저씨, 생신 축하드려요. 감사합니다. 오늘 처음 받는 축하 인사네요. 저 아저씨, 사실 제가 미역국을 좀 끓였어요. 아저씨 생신이라고 해서요. 제가 저희 아버지 생각도 나고 이번에 저희 아들 병원에 데려다 주신 거 고마워서라도 꼭 식사 대접을 하고 싶은데
오늘 퇴근 후에 저희 집에서 식사하지 않으실래요? 제 말에 아저씨는 굉장히 당황한 표정을 지으셨습니다. 그리고 간곡한 제 부탁에 이내 알겠다고 대답을 해주셨죠. 그날 4시에 퇴근을 한 아저씨는 저희 집으로 올라와 푸짐하게 차려진 생신상을 보고 입을 다물지 못하셨어요. 그리고 제가 미니 케이크에 초를 꽂고 생일 축하 노래까지 불러드리자 결국 눈물을 보이시더군요. 고맙습니다, 사모님. 제가 이런 생일상에 생일 축하 노래까지 받아본 게 얼마만인지 모르겠습니다. 많이 드세요, 아저씨. 생일날 든든하게 드셔야 또 1년을 기운차게 살아가시죠. 저는 이 아파트에서 아저씨를 만나게 돼서 참 기뻐요. 오래오래 여기서 일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식사를 마친 아저씨는 무슨 할 말이 있는 듯 입을 여러 번 열었다가 그냥 닫으시더군요. 그리고 고심 끝에 아저씨가 제게 해준 말은 가히 충격적이었습니다. 저, 오늘 아드님은 집에 없나요? 네, 아들은 내일 토요일이라 학교 끝나고 아까 친정오빠 차 타고 친정엄마 댁에 놀러 갔어요. 오빠랑 새언니는 같이 사업을 하는데 요즘 시간이 널널하다고 오늘 일찍 내려왔다가 일요일에나 올라간다고 했거든요. 저는 아저씨랑 밥 먹고 천천히 저녁에 가려고요. 괜히 저 때문에 감사합니다, 사모님. 아드님이 들을 일이 없다니 잘 됐네요. 사모님, 실은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경비로서 입주민의 사생활에 대해 떠들고 다니면 안 되지만 저한테 이렇게 잘해주시는 사모님께 숨기는 건 도리가 아닌 것 같아서요. 입주민의 사생활이요? 누구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모님 남편분 믿지 마십시오. 사모님 남편 제가 본 것만 해도 거의 3달이 넘게 바람을 피우고 있습니다. 네? 제 남편이요? 사모님 남편분 오늘 출장 간다고 하시지 않았나요? 네, 그걸 어떻게... 이틀 전에 바람 피우던 여자하고 서로 끌어안고 백이동 바로 앞에서 하는 말을 들었습니다. 금요일에 출장 간다고 거짓말했으니 이틀 동안 그 여자 집에서 마음 놓고 푹 쉬고 놀자고요. 그 여자 집에 먼저 가서 그 여자 퇴근 때 맞춰서 근사한 저녁까지 해놓겠다고 말하더라고요. 야간 순찰 중이었는데 아마 어두워서 절 못 본 것 같았죠. 술에 많이 취해 계셨거든요. 그런 모습을 벌써 3달 동안 몇 번이나 봤어요. 처음엔 어두워서 긴가민가 했는데 몇 번 보다 보니 사모님 남편 얼굴이 확실히 맞더군요. 제가 그날 동영상도 몰래 찍어놨었어요. 나중에 사모님께 도움이 될까 싶어서요. 아저씨는 제게 휴대폰으로 영상을 하나 보여주시더군요. 옆모습이라 여자의 얼굴이 선명하게 보이진 않았는데 10년 가까이 같이 산 남편의 옆얼굴만은 확실하게 알아볼 수 있었어요. 영상 속 두 연놈은 서로 부둥켜 안고 스킨십하고 난리가 났더라고요. 그리고 영상 속 남편의 말을 듣고 저는 그제야 수년간 몰랐던 남편의 실체와 속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오늘 안 들어가면 안 돼? 안 돼. 회사에서 야근하느라 밤샜다는 핑계는 이번 달에 2번이나 써먹었어. 치, 당신도 빨리 나처럼 이혼해. 그래야 나랑 같이 살지. 상황 봐서 알잖아. 우리 집사람, 우리 부모님한테 돈 좀 해준 걸로 아주 기고만장하다고. 그것 때문에 우리 부모님은 절대로 아내 편이야. 볼 때마다 무슨 나라고 한 영웅인 것 마냥 100년 손님 대접해 주시는데 진짜 내가 배알 꼴려 죽겠어. 당신 아내도 진짜 좀 그렇다. 여자가 돼서 남자 기 살려줄 줄도 알아야지. 친정에서 집 해주고 돈 좀 있다고 어쩜 그렇게 콧대가 높대? 꼴의 학습지 선생이었다고 맨날 당신 가르치려고 든다며? 나라면 당신 같은 사람 맨날 얻고 살 텐데. 자기가 항상 그렇게 말해주니까 내가 자기한테 이렇게 위로받는 거야. 내가 머리핀 하나만 사줘도 당신은 얼마나 고마워해. 근데 우리 집사람은 다시 돈 모아야 한다면서 돈. 아유, 아주 지겨워 죽겠어. 우리 부모님한테 그깟 돈 몇천 해준 거 가지고 아주 더럽게 생색을 낸단 말이지. 집에 돈이 없다 보니 처가에도 맨날 눈치 보이고 집에서도 아내 귀 맞추느라 힘들고
돈이 없으니까 내가 어디서 길을 못 펴요. 그러니까 술만 먹으면 그렇게 화가 나지. 근데 그 와중에 아파트 비품처럼 갈아치워도 되는 경비원한텐 왜 그렇게 또 잘해주는지. 내가 그 꼴이 너무 보기 싫어서 경비한테 일부러 더 갑질하고 저번엔 택배 상자 찌그러진 걸로 사람들 앞에서 무릎 꿇으라고까지 하면서 엄청 무안 줬거든. 제풀에 지쳐서 여길 그만두게 하려고. 근데 나한테 아내랑 아들 생각해서라도 바르게 살아야 한다고 오히려 나한테 훈계를 하더라. 우리 아내한테 말 안 할 테니까 가족 생각해서 정신 좀 차리래. 나중에 가족 잃으면 반드시 후회한다고. 어따 대고 경비 주제에 사람을 가르치려고 드는지 원. 내가 그 경비 꼭 잘라버리고 말 거야. 화내지 마. 자기한테 내가 있잖아. 얼른 들어가서 씻고 연락해. 우리 요새 너무 간이 커졌다. 맨날 자기 아파트 앞까지 이렇게 같이 오고. 언젠간 당신이랑 여기서 헤어지는 게 아니라 같이 집으로 들어갈 날이 오겠지? 그럼 내가 자기한테 못 해줄 게 뭐가 있겠어? 아파트든 명품이든 다 해줄게. 그 말을 마지막으로 영상은 끝이 났습니다. 기가 막히다 못해 허탈하더라고요. 저는 나름대로 가족으로서 시댁에도 남편에게도 최선을 다했는데 그 배려에 대한 결과가 이거라니요. 그럼 그 큰돈이 없어졌는데 흥청망청 돈을 어떻게 씁니까? 당연히 처음부터 다시 모아야 하니 그렇게 말했던 건데 남편은 그런 제 말을 자격지심으로 가지고 받아들인 모양이었어요. 나쁜 자식, 어떻게 지가 나한테 이래? 울지 마세요, 사모님. 이런 사람 때문에 흘리는 사모님 눈물이 너무 아깝습니다. 죄송해요, 아저씨. 왜 그동안 그놈이 아저씨한테 그러는 거 저한테 얘기 안 하셨어요? 부디 사모님을 위해서라도 남편분이 정신 차리고 사모님과 아드님께 좋은 남편, 좋은 아빠로 남아 주었으면 했거든요. 제가 말씀드리면 두 분 사이가 나빠질 것 같아서요. 사모님은 저한테 이렇게 잘해 주셨는데 저는 이런 나쁜 소식만 전해드려서 정말 죄송합니다. 아니에요. 오히려 제가 너무 감사하죠. 아저씨 아니었으면 전 계속 이딴 놈에게 속고 살아야 했을 거잖아요. 저, 저를 배신한 그놈 아주 빈털터리로 쫓아내버릴 거예요. 제 부탁으로 영상을 제게 전해준 아저씨는 끝까지 제게 미안해하며 돌아가셨습니다. 저는 그런 아저씨에게 전혀 그러실 필요 없다며 미리 싸둔 음식들을 쇼핑백에 담아 손에 쥐어드렸죠. 그 뒤 집에 혼자 남은 저는 남편을 어떻게 족쳐버려야 하나 그거 하나만 고민했어요. 그때 남편이 두고 간 차가 생각나더라고요. 저는 황급히 주차장으로 내려가 차에 있는 블랙박스를 뒤졌습니다. 제가 볼 거라고는 생각도 못했는지 블랙박스엔 최근 남편이 상간녀와 차에서 마음 놓고 한 애정 행각들이 고스란히 녹화되어 남아있더군요. 그리고 상간녀의 얼굴을 제대로 확인한 저는 또다시 기함을 하고 말았죠. 이 여자 우리의 어린이집 선생이었던 여자 아니야? 설마 애 몇 번 데리러 갔다고 그 사이 둘이 눈이 맞았던 거야? 그제야 다시 아저씨에게 받은 영상을 돌려보니 옆얼굴이 그 여자가 맞더라고요. 상상도 못한 정체에 두 팔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그리고 내비게이션을 뒤져보니 유독 자주 목적지로 찍힌 빌라 주소가 있더군요. 저는 직감했어요. 그곳이 바로 그 상간녀의 집이라는 걸요. 주소를 보니 가까워 보였는데 거리를 찍어보니 세상에 거리가 걸어서 고작 10분밖에 되지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상간녀가 자주 이곳까지 오고 남편 놈도 오늘 차를 두고 갔던 거였습니다. 떨리는 가슴을 부여잡고 저는 집으로 돌아와 블랙박스 영상을 제 USB에 저장했어요. 그리곤 그 상간녀의 집을 급습해 두 연놈을 요절내버리고 싶었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혼자 가기엔 너무 떨리고 무섭더라고요. 결국 저는 눈물을 펑펑 흘리며 전화를 걸어 지원군을 요청했죠. 저 집이야? 개자식, 내가 절대 가만 안 둬. 고마워 오빠, 여기까지 달려와줘서. 그 사람은 바로 1시간 반 거리에 친정엄마 집에 있던 제 오빠였습니다. 우느라 발음이 다 뭉개졌던 제 말을 듣고
오빠는 한달음에 제게 달려와 주었고 그런 오빠의 차를 타고 우린 상간녀가 살고 있는 빌라 앞으로 향한 거죠. 하지만 정확한 호수까지 알지 못한 오빠와 전 차에서 빌라 정면의 창문들만 바라보며 초조하게 기다렸어요. 아직 시간이 8시밖에 안 됐으니 남편과 상간녀가 밖으로 한 번이라도 나오기를 바라며 말이죠. 그리고 그런 우리의 눈에 기가 막힌 우연이 펼쳐지더라고요. 오빠, 저거 우리 애 아빠 맞지? 베란다 창문 열고 담배 피우는 저 남자. 맞네. 옆에서 속옷만 입고 맞담배 피는 여자. 그 어린이집 선생 맞아. 저 집이야, 오빠. 기다려. 내가 얼굴 보이게 사진 찍어놨으니까 두 연놈 창문 닫고 들어가면 그때 쳐들어가자. 지금 차에서 나갔다가 쟤네가 우리 보고 미리 도망갈 수도 있잖아. 침착한 오빠 덕에 저는 인내심을 가지고 기다렸다가 그 연놈들의 집을 급습할 수 있었습니다. 그 빌라는 한 층에 두 집밖에 없어 왼쪽 오른쪽만 구분하면 그 여자의 집을 금방 찾을 수 있었거든요. 일부러 얼굴이 보이지 않게 우린 초인종을 누르지 않았고 대신 오빠가 문을 두드려 택배 기사라고 말하더군요. 그리고 의아한 표정으로 그 여자가 문을 열자마자 우린 신발도 벗지 않고 그 집에 쳐들어가 잠옷 차림의 두 연놈의 사진을 마구 찍어댔어요. 당신들 누구야? 여보, 형님, 어떻게 여길... 여보? 호연이 어머님? 남편은 저와 오빠를 보고 기겁을 하더군요. 또한 뒤늦게 저를 알아본 상간녀는 얼굴이 사색이 되어 제 남편 뒤로 숨으려고 하더군요. 들어가서 보니 가관도 그런 가관이 없었습니다. 식탁 위에는 와인과 스테이크 그리고 케이크가 놓여 있었는데 그 케이크 위엔 아주 기가 찬 문구가 써 있었죠. 2주년 축하? 너네 2년이나 만났니? 우리 아버지 돌아가시고 2달도 안 됐을 때부터 만났다는 거잖아. 이 쓰레기 같은 자식아. 여보, 그게 우선 내 얘기 좀 들어봐. 자기 차라리 잘 됐어. 이참에 그냥 이혼해. 당신 항상 나랑 같이 살고 싶다고 했잖아. 당신 기만 죽이는 저 여자랑 갈라서고 싶었다며. 아니야 여보, 절대 아니야. 이 여자랑은 그냥 내가 외롭고 마음 붙일 데가 없어서 그래서 잠깐 놀려고 만났던 거야. 나한텐 당신하고 우리 호연이밖에 없어. 정말이야. 내가 이깟 돈도 뭣도 없는 여자랑 진심으로 만났겠어? 나 오늘 당장 헤어질게. 그러니까 우리 집에 가서 얘기하자. 어? 자기,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 지금까지 그럼 나 가지고 놀았다는 거야? 그럼 여태 나한테 해준 그 선물들은, 나한테 했던 말들은 다 뭐냐고. 그거야. 넌 집사람이랑 다르게 내가 뭐 해주면 넙죽넙죽 고맙다고 하니까 내가 집에서랑은 다르게 뭐라도 된 사람 같아서 만났던 거지. 그 기분 때문에. 둘이 지금 뭐 하냐? 그리고 내가 당신하고 무슨 얘기를 해? 베란다에서 둘이 헐벗고 맞담배 피우던 것도 아주 잘 봤어. 사진도 다 찍어놨다고. 그리고 당신이 그냥 놀았다고 하면 내가 재밌게 노셨어요? 하고 받아줘야 돼? 당신 아주 날 물러봤구나. 내가 그동안 당신 부모님한테 그리고 당신한테 어떻게 했는데 감히 그런 조강지철 배신하고 딴 여자랑 희덕대? 그것도 다른 사람도 아닌 아들 선생이었던 여자라? 넌 진짜 우리 아들 아빠로서 자격도 없는 한심한 인간이다. 당신 짐 다 빼서 시댁으로 보내버릴 테니까 그런 줄 알아. 여보, 제발 나 한 번만 봐줘. 어? 그래, 증거. 그 휴대폰으로 아까 증거 사진 찍었던 거지? 그거 이리 줘. 증거 없으면 아무 짓도 못할 거 아니야. 제게 흐느끼며 싹싹 빌던 남편은 궁지에 몰리자 눈이 돌아버리더군요. 남편은 제 휴대폰을 보고 달려들더라고요. 그런 남편을 오빠가 막아섰고 옥신각신한 끝에 남편은 실수로 저희 오빠의 얼굴을 팔꿈치로 치고 말았죠. 그러자 오빠는 이때다 싶었는지 남편의 얼굴에 냅다 주먹을 꽂아버렸습니다. 네가 먼저 쳤다. 이거 정당방이야. 야, 이 쓰레기 같은 자식아. 내가 대체 네가 뭐라고 변명하나 궁금해서 가만히 들어봤는데 넌 아주 재활용도 안 될 방사능 오염수 같은 놈이야.
우리 엄마도 나도 너 같은 놈도 사이라고 그렇게 잘 챙겨줬는데 가족을 위해 헌신하던 내 동생 뒤통수를 쳐? 야, 너 앞으로 내 동생 집에 발도 들이지 마. 나 일이고 뭐고 내 동생 집에 붙어 있을 거거든? 한 발자국이라도 들였다간 너 진짜 아작날 줄 알아. 알았어? 가자, 혜원아. 여보. 여보라고 부르지도 마. 넌 여보의 여자도 입에 올릴 자격도 없어. 오빠의 주먹이 꽤나 매웠는지 남편은 엉엉 울면서도 저를 뒤따라오지 못하더라고요. 다음 날 저는 오빠와 함께 정말로 남편의 짐을 모조리 싸서 시댁으로 보내버렸습니다. 그리고 시댁 식구들이 모두 있는 단체 채팅방에 제가 가지고 있던 증거들을 전부 전송해버렸죠. 그러자 시아버지는 곧바로 제게 전화를 거셨는데 저는 남편이 저지른 일과 죄송하다고 한마디를 남기곤 정중히 전화를 끊어버렸어요. 그리고 겁을 먹은 남편은 그날 오후가 되어서야 집으로 왔더라고요. 오지 말라고 그렇게 말했건만 기어코 말입니다. 비밀번호를 바꾸길 깜빡했던 저와 오빠는 쭈뼛대며 들어온 그놈을 보고 기함을 했네요. 내 짐 정말로 뺀 거야, 여보? 내가 여보 소리 하지 말라고 했지? 무슨 염치로 여길 기어들어와? 꺼져! 여보, 나 우리 부모님한테도 전화해서 쌍욕 들었어. 짐 그대로 이삿짐 맡아주는 컨테이너 박스로 옮겨놨으니까 알아서 찾아가든 말든 마음대로 하래. 나같이 아내 은혜도 모르는 인간은 아들로 생각도 안 할 거래. 그리고 그 여자도 어제 나랑 대판 싸우고 오늘 나 쫓아냈어. 나 뻥하고 차였다고. 그래서 나 갈 데가 없어. 제발 우리 그동안의 정을 생각해서라도 대화 좀 하자. 그동안의 정? 그 정을 순식간에 무너뜨린 사람이 바로 당신이야. 2년 동안 신나게 놀면서 그 결과를 책임질 생각은 안 해봤니? 안 해봤으면 지금부터 해. 시댁에 못 들어가면 내가 네 회사로 이혼소장 보내줄게. 알았어? 야, 너 나랑 주먹으로 또 대화하고 싶지 않으면 당장 꺼져. 내 동생 앞에 얼씬도 하지 말라고. 확 안 가? 그 한심한 인간은 오빠가 싸나운 표정을 지어 보이자 주춤대며 도망가더라고요. 저딴 인간을 여태 남편으로 데리고 살았던 제 자신이 싫어지는 순간이었죠. 아가씨, 아까 어머님 전화 받으셨죠? 걱정 많으시더라고요. 네, 그래도 잘 안심시켜드렸어요. 어제 저희 애 봐주셔서 감사해요, 새언니. 아니에요. 여보, 나 애들이랑 먼저 서울 갈 테니까 일은 신경 쓰지 말고 아가씨 지켜주다가 천천히 올라와. 미팅은 다 내가 할 테니까 당신이 해결해야 할 일은 내가 메일로 보내줄게. 친정 엄마와 통화 후 새언니는 저희 아들을 직접 집에 데려다주고 서울로 올라갔습니다. 새언니의 배려 덕에 오빠는 한동안 저희 집에 머무를 수 있었죠. 언제부턴가 아빠를 별로 찾지 않았던 아들은 그저 외삼촌이 며칠 같이 지내게 됐다고 하자 신나하더라고요. 오빠가 워낙 저희 애한테 잘해줬었거든요. 이후 저는 남편의 회사로 이혼 소장을 보냈습니다. 또한 남편뿐 아니라 상간녀에게도 위자료를 청구했죠. 그리고 그걸로는 분이 풀리지 않아 제가 예전에 학습지를 맡았던 유아 엄마들과 아파트 부녀의 여자들, 그리고 아직 애들을 그 어린이집에 보내고 있었던 친한 아파트 내 엄마들에게 전화를 걸어 하소연식으로 두 연놈의 이야기를 전부 퍼뜨렸어요. 제 얼굴에 침 뱉기였지만 이렇게라도 두 연놈이 이 지역에서 얼굴 못 들고 살아가길 바랬거든요. 또한 아들이 다녔던 어린이집 원장을 통해 민원까지 넣었죠. 죄송해요, 호연이 어머님. 안 그래도 소식을 들은 지금 원생 어머님들까지 엄청 항의하셔서 그 선생 당장 잘라버렸어요. 또한 같은 아파트 단지에 살던 남편 회사 직원을 통해 남편은 회사에서 아이 선생이었던 여자와 외도를 저지르다 이혼 소송을 당했다는 소문이 파다하게 퍼졌다더군요. 꽤 규모가 있던 남편의 회사 직원들은 가까운 이 아파트에도 몇 명이나 살았는데 그중 한 명의 딸이 저희 아들과 같은 학년 친구였거든요. 그 사람의 아내와 친하진 않았지만 같은 아파트 부녀회를 통해 안부 정도는 묻던 사이라 소식이 전해진 거였죠.
이혼 소송 도중 남편은 제게 전화를 걸어 엉엉 울며 이러더라고요. 여보, 당신이 동네 소문 다 냈지? 나 회사에서 요즘 얼굴도 못 들고 다녀. 대표님이 저번 회식 때 그러시더라. 조강 지쳐 버리고 놀아난 놈들 중에 제대로 된 놈 한 명도 못 봤다고. 우리 대표님 아내가 바람나서 이혼하신 분이라 그런 거 딱 싫어하시는데 난 이제 승진은 꿈도 못 꾸게 생겼어. 여보, 나 회사 때문에 우선 근처에 원룸 월세 구해서 살고 있는데 정말 나랑 이혼할 거야? 나 이러다 잘리기라도 하면 정말 가진 거 다 잃는 거야. 우리 호연이 아빠 찾지 않아? 가연 우리 아들 위해서라도 나 한 번만 용서해 주라. 네 아들 가여운 건 아니? 근데 그 아들 가엽게 만든 사람이 바로 당신이라는 거 잊지 마. 그리고 호연이 당신이 그 여자랑 놀아나는 동안 당신 안 찾은 지 오래야. 오히려 지난주에 우리 오빠 다시 서울로 올라갔을 때 더 서운해서 울더라. 이제 아빠랑은 같이 못 산다고 내가 조심스럽게 당신 얘기해 줄 땐 그냥 고개만 끄덕끄덕 하더니 당신은 처음부터 끝까지 날 돈으로밖에 안 본 거야. 그러니까 그동안 나한테 그렇게 자격지심이 쌓였지. 돈을 떠나서 당신을 진심으로 위했던 내 마음을 들여다봤다면 당신 마음이 그렇게 못나게 삐뚤어지진 않았을 거야. 지금도 봐. 다 잃고 아쉬우니까 나한테 전화해서 이러는 거잖아. 만약 그 여자가 돈이 많았다면 당신 뒤도 안 돌아보고 그 여자한테 갔을걸? 물론 그랬다면 그 여자가 당신을 만나지도 않았겠지만 이 모든 일은 다 당신이 자초한 일이야. 그러니까 더 이상 나한테 징징대지 마. 그리고 우리 오빠 갔다고 여기 발들일 생각 꿈도 꾸지 말고. 내가 아파트 경비원분들한테 부탁해놨어. 당신 얼굴 보이면 내쫓거나 나한테 연락해달라고. 평소에 당신이 아저씨들께 얼마나 갑질했으면 네 분 다 두 말 없이 알겠다고 하시더라. 밤새 보초를 서서라도 당신 얼씬도 못하게 하겠대. 특별히 우리 동 앞은 순찰도 더 많이 돌아주시겠다더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신이 이 집에 들어오잖아? 그럼 나 당신 전기 충격기로 지져버릴 거야. 몇 개 장만했거든, 호신용으로다. 짜릿한 맛 보고 싶지 않으면 내 눈에 띄지 마. 알았어? 저는 그 뒤 양육권과 친권을 빼앗고 남편과 무사히 이혼을 할 수 있었습니다. 두 연놈에게 위자료도 받아냈고 시댁에 들어간 돈 때문에 공동재산에 기여한 게 적다고 판단된 남편은 불리한 재산 분할을 받았어요. 살던 아파트야 저희 아버지가 마련해 주신 거니 고스란히 제 몫으로 남았죠. 시댁 식구들은 돌아가며 제게 미안하다고 사과를 했고 저는 됐다고 쿨하게 안녕을 고했습니다. 저는 시댁 식구들에게도 최선을 다했으니 더는 미련이 없었거든요. 아저씨가 저한테 그놈 비밀 알려주신 덕분에 저 혼자 남으신 엄마도 집으로 모시고 살 수 있게 됐어요. 아저씨 아니었으면 전 끝까지 그놈의 실체에 대해 몰랐을 거예요. 정말 감사해요. 아, 벌써 몇 번이나 감사하다고 하세요. 다 평소에 사모님께서 제게 잘해주셨으니 저도 사모님께 더 마음이 쓰였던 게죠. 그리고 저번엔 감사했습니다. 저 과로로 경비실 앞에 쓰러져 있었을 때 저 깨어날 때까지 병원에서 옆을 지켜주신 거예요. 별 말씀을요. 이젠 괜찮으신 거죠? 예. 사실 그때 제 휴대폰으로 우리 사위한테 사모님이 연락해 주신 뒤에 우리 딸이 찾아왔었어요. 네? 따님이요? 네. 그동안 딸 생일마다 사위에게 몰래 선물을 사서 보냈거든요. 그 얘기랑 그동안 제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딸 때문에 여기까지 이사 오게 된 얘기까지 사위가 딸에게 다 털어놨나 보더라고요. 이러다 제가 정말 세상을 떠나면 분명 후회할 거라고 나를 엄청 설득해 준 거죠. 덕분에 그날 아주 오랜만에 딸하고 저녁을 함께 먹고 조금이나마 긴 회포도 풀었습니다. 얼마 만에 딸하고 마주해서 밥을 먹는 건지 계속 목이 메어서 밥이 입으로 들어가는지 코로 들어가는지도 모르겠더라고요. 그래도 제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순간이 바로 그때가 아닌가 싶었어요.
그래도 정말 잘 됐네요. 제가 다 기뻐서 눈물이 나요. 축하드려요, 아저씨. 이게 다 그때 사모님이 우리 사위한테 연락해 주신 덕분입니다. 정말 감사해요, 사모님. 이 은혜 정말 잊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아저씨와 저는 서로에게 감사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남편의 외도 소동 이후 1년이 지난 지금 저는 여태 그 아파트에서 엄마와 아들과 함께 잘 살고 있어요. 안 그래도 홀로 남으셨던 엄마가 걱정됐는데 손주 재롱을 보며 즐겁게 지내시는 엄마를 보니 이혼하길 참 잘했다 싶더라고요. 아무리 생각해도 경비 아저씨는 제 은인이나 다름없었죠. 그리고 얼마 전 저는 아파트 분녀회에 참석했다가 남편 회사 직원 아내분에게 남편의 근황을 들을 수 있었어요. 호연 엄마, 요새 다시 학습지 교사일 시작했다면서요? 혹시 호연이 아빠 근황 들었어요? 아니요, 별로 관심 없어서요. 왜요? 호연 아빠, 회사에서 거의 잘리듯이 쫓겨났어요. 가뜩이나 대표님한테 찍혔었는데 회사 연말 회식에서 술이 만취해서 왜 승진 안 시켜주냐고 깽판 치고 난리도 아니었다더라고요. 그 뒤로 원룸 월세도 못 내서 고생하다가 결국 집값이 더 싼 다른 지방으로 내려가서 막노동하고 산다고 그 사람이랑 친했던 회사 직원이 우리 남편한테 말해줬대요. 사실 그전에도 호연 아빠 은근히 남 까내리고 회식 때 진상 부리기로 유명했었거든요. 거기다가 아파트 경비원분들에게도 갑질하는 모습을 몇 번 봐서 솔직히 전 호연 엄마도 비슷한 사람인 줄 알고 가까이 안 하려고 했었어요. 근데 최근에 호연 아빠를 빼고 다시 보니까 호연 엄만 그 사람하고 전혀 다르게 참 좋은 사람이더라고요. 그동안 제가 오해해서 미안했어요. 우리 앞으로 친하게 지내요. 아참, 그럼 그 바람났던 어린이집 선생 이야기도 모르겠네요? 아니요, 그건 들었어요. 발 넓은 다른 애들 엄마들이 얘기해 줬거든요. 맘카페에서도 그 얘기 유명해져서 신상 털리고 결국 이 지역 어린이집엔 발도 못 붙이게 돼서 다른 지방으로 이사 갔다고요. 알고 보니까 그전 남편하고 이혼한 것도 사치 부리다 그런 거였다면서요? 참 잘 어울리는 바퀴벌레 한 쌍이었는데 헤어졌다니 아쉽네요. 아무튼 둘 다 잘못 산다니 아주 쌤통이에요. 이렇듯 이기적으로 자기 아니만 생각하며 남들에게 피해를 주고 다녔던 두 연놈은 비참한 결말을 맞고 말았습니다. 반면 저는 엄마와 아들과 함께 더 행복한 매일을 살고 있죠. 경비 아저씨는 최근 딸의 집에 들어가 손주들과 함께 살게 됐다며 얼굴에 웃음꽃이 활짝 피셨어요. 한 번은 자기 아버지에게 잘해줘서 고맙다며 아저씨의 딸이 고급 과자 세트를 들고 찾아와 저희 엄마까지 다 같이 화기애애하게 다과자리를 갖기도 했죠. 이렇게 서로 선의를 베푼 아저씨와 저는 더 행복한 미래를 걷고 있습니다. 불행했던 과거를 교훈 삼아 말이에요. 앞으로도 저는 아저씨와 서로에게 선한 영향을 주는 좋은 이웃으로서 오래도록 교류하며 살아가려고 합니다. 여러분, 자신에게 진심을 다한 가족을 배신하는 건 세상에서 제일 바보 같은 짓이라고 생각해요. 온전히 내 편이 되어주고 나를 진심으로 사랑해주는 사람 한 명을 얻는 건 세상 그 어떤 일보다 어려운 일이니까요. 그러니 여러분은 제 전남편처럼 경거망동하여 가진 모든 것을 잃지 마시고 또한 경비 아저씨처럼 뒤늦게 후회하지 말고 가족의 소중함을 항상 되새기며 살아가시라는 말을 하고 싶어 저는 이 사연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물론 대부분의 많은 분들께선 이미 현명한 삶을 살고 계시겠지만 말이죠. 비도 왔다가 눈도 왔다가 날씨가 참 기승을 부리는 요즘입니다. 날씨의 변덕 속에서 감기 조심하시고 모두들 가족의 품 안에서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